예, 김기현 당대표가 SNS를 통해서 사퇴를 했죠. 당대표 사퇴가 SNS 통해서 한다.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장면입니다. 당대표의 사퇴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자회견이나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히게 되는 것이고 대국민 또 발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SNS를 통해서 갑자기 나 대표 그만둘래요. 이런 걸 밝힌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 이상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그만두라는 신호가 있었다. 그래도 안 뒀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경로하면서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사퇴를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국힘의 당대표가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도대체 뭐냐. 대통령 한마디에 뭐 당대표가 바로 사퇴해버리고 진짜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이상한 장면에는 1년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낼 때의 모습이죠. 예, 체리 따봉이 나오고 그죠. 그때 이준석을 쫓아낼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국힘의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치하의 국힘 당대표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인가. 대통령 한마디에 그죠? 싹 잘려나가는 소모품 수준, 토사구평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쫓겨나고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가 쫓겨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또 비대위가 만들어질 텐데 1년 6개월, 7개월, 8개월 이 사이에 뭐 너무 당이 정신이 없죠. 국힘이. 그만큼 대통령도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대통령의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자신이 권력을 여권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끝없는 권력 장악의 수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김기현 당대표가 뽑힐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헌 당규에 규정됐던 뽑는 그 규정 자체도 바꿔버렸어요. 당원 50%, 국민 여론 50%에서 국민 여론 없애버리고 당원의 50%, 100% 해서 뽑아버렸죠. 그 다음에 도전하던 유승민 한마디에 날아가 버렸죠. 나경원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렸고요. 안철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 가만히 있죠. 예,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이것을 보면서 국힘이라는 당이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정당이냐.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되어버렸죠. 예, 그야말로 용산 대통령실의 출장소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총선을 불과 석 달 반쯤 앞두고요. 용산의 대통령은 그 당조차도 완벽하게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숙청을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천 학살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인요한을 내세워서 공천 학살을 시도했습니다. 인요한을 내세워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장제원도 저항을 해요. 김기현도 저항을 해요. 예, 주호영도 뭐 완전 콧방귀를 끼죠. 그래 되니까 인요한의 혁신위원회는 실패로 돌아가고 대통령의 권력 투쟁이 오히려 밀리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졸보가 되고 쪽팔리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러자마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인요한을 통해서 손에 피 안 묻히고 딱 숙청을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쫓아낼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그런 조력자들이었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끄끄럽고 불필요하게 된 거죠. 오히려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만 따라줄 그런 친위부대, 직할부대,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뒤통수 치지 않을 확실한 검사들로 채우기 위한 작업의 서막이다. 그래서 김기현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고 아마 출마도 못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럼 당대표는 과연 누가 되어야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장악의 욕망을 채워줄 것인가, 그의 도구로 쓰일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요한, 한동훈, 그죠? 그 다음에 김한길, 그 다음에 원희룡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인요한은 이미 상처가 너무 많이 나버리죠. 그래서 아웃이라고 봅니다. 정치력도 약했다는 것도 알고요. 다만 뭐 아무 말이나 퍽퍽 하는 바람에 언론의 주목은 많이 받았는데 또 나라님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명확한 한계도 보여줘서 더 이상 그런 소구력이 없다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은 대권 욕망이 철저하죠. 그러나 원희룡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언제든지 윤석열을 배신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것을 원희룡의 그런 정치 이력을 보면 표가 쫙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도 감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크는 것은 봐주겠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권력을 원희룡이 장악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김한길. 예, 김한길은 이 상대방의 비위를 잘 맞추기로 뛰어난 사람이고 선거 기술자고 창당 기술자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 출신입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도요. 최명길과 함께 청와대에 자주 들락거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그야말로 말로 잘 구슬릴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자기의 뜻을 잘 관철시키면서 잘 구슬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윤석열은 김한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 출신이고 국힘의 의원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김한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한길도 쉽지가 않다. 그럼 결국은 한동훈이 남는 거죠. 용산의 뜻도 한동훈에 더 기울어 있다. 믿을 놈은 한동훈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을 대리할 만한 사람들이 이미 한동훈에 대해서 강력한 추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의총에서 평소에 발언 한마디 하지 않던 초선들이 한동훈을 강력하게 밀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가장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어떨 것인가? 국힘에서는 그렇게 하죠. 국힘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차세대이기 때문에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국힘은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많은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 자, 영수증. 그렇죠. 예, 업무 추진비 영수증. 휘발이 돼서 날아가서 안 보인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거짓말들을 해대죠. 그런 법무장관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마구잡이를 해야 되는. 우리도 많은 영수증을 보관해보고 세월이 지나면은 잉크의 색이 바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카드사에 줘야 하면 모든 기록이 바로 다 나오죠.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짓말을 서스럼없이 온 국민 앞에 해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국민들이 신뢰한다? 그건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던 인사검증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무부 한동훈 직할로 보냈습니다. 그때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뭘 했죠? 예, 아주 깔끔하게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해서 정말 잘하는 그런 인사검증을 하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렇게 뻥뻥 치놓고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공적인 검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문회 때마다 온갖 추문들이 다 덜추어지고 인사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한동훈은 무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다는 변명이 이렇죠. 우리는 자료만 수집할 뿐이다. 뭐야 이거 정말 국민을 또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김건희 여사 뭐 명품백 그 브랜드가 뭐더라요? 디올입니까? 예. 그게 뭐 무늬가 어떤 거예요? 뭐 그 격자에 뭐 수감 문양 있는 그건가요? 그 D자가 이렇게. 네, 저는 뭐 명품을 잘 몰라서 확실한 건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니까 뭐 잘 모른대 자기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돼서 또 잘 모른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에 이게 말이냐 뭐냐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죠. 말이냐 막걸리냐 또 말이냐 뭐냐 이런 비속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아있는 권력 정말 온 국민이 웃을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고 회피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하고 회피한 이런 한동훈이 국민들로부터 중도층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막 가는 대한민국, 막장 대한민국이란 말입니까? 왜 그런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죠? 누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힘의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 된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는 호재다. 예, 축하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봐라, 국회에서 한동훈이 얼마나 답변을 잘하더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박살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오만함과 뻔뻔함 또 맞지도 않는 답변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굉장히 답답함을 심어줬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총선에서 적극 역할을 한다면 땡큐, 땡큐, 땡큐입니다.